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강의는요, 김민중 변호사님이 하시는 당신의 인생 변호사, 부동산과 돈을 확실하게 지키는 핵심 비법인데요. 오늘은 그 전체 강의 중에서 등기부 등본 잘못 보면 전재산 날아간다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거래할 때 반드시 봐야 될 공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입니다. 건물분도 있고 토지분이 있죠. 이것을 잘 모르면 부동산 거래하시면 안 됩니다. 냉정하게 보시면. 왜냐하면 내 재산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잘못 보면 전 재산이 날아갈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고요. 여러분들 등기부 등본 보는 방법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등기부 등본 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등기부 등본 잘못 보면 전 재산 날아간다. 조금 이렇게 무섭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등기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부 사실 말만 들었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니 내가 전 재산을 투자해서 전세 그 계약을 체결을 하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등기부 등본조차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꼭 미리 사전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등기부 등본 왜 확인을 해야 되냐? 그 위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뉴스 기사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등기부 등본을 위조를 해서 이렇게 도를 넘는 부동산 허위 매물을 매매하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냐면요. 부동산 그 등기부에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 소유자는 A인데 등기부상 소유자를 B라고 이렇게 위조해 두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집을 보려고 가는 사람은 B가 소유자인 줄 알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B 계좌로 돈을 입금을 하겠죠. 근데 알고 보면 A가 소유자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그 신청 서류조차 접수를 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사실 서울 요새 집값 많이 올랐잖아요. 그 계약금 중도금만 해도 몇 억이 돼요. 그러면 그 잔금을 치르기 전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놓고 나중에 잠적하는 거예요. 연락이 안 됩니다. 그러면 누구를 탓할 거예요? A를 붙잡고 탓을 할 수는 없잖아요. A한테 전화하면 당신 누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순위에 전세권과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조로 해서 바꾸는 거예요. 선순위 저당권과 전세권이 설정되지 않은 것처럼 아주 깨끗한 담보 없는 부동산이냐 이렇게 위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등기부를 다시 발급받아 보니 저당권, 전세권이 잔뜩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으면 내가 뭐 전세 후순위로 들어간다든지 이러면 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꼭 등기부 등본을 위조가 됐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등기부 등본은 그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발급받는 방법이 인터넷 등기소 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스스로 직접 확인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몇백은 안 해요. 그래서 꼭 열람용으로라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등기부 등본을 언제 확인을 해야 되냐? 제가 첫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수시로 확인하셔야 돼요. 가계약금 넣기 전에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중개사만 믿고 그 사람의 주인이 맞겠거니 하면서 그냥 돈을 넣잖아요. 그렇게 되시면 안 돼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만약에 603호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거나 전세 계약을 들어가려고 한다. 그러면 603호 등기부를 내가 스스로 확인을 해봐서 그 소유자로 되어 있는 사람 계좌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 체결일 그리고 계약금 넣기 전에도 등기부 등본을 한번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계약 체결일에 내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과연 소유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가계약금을 넣고 소유자가 바뀌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권한 없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될 것이고 계약금을 넣기 전에도 확인을 하셔서 소유자가 맞는지 그리고 계약금을 넣기 전에 혹시 선순위 담보가 체결된 적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수시로 확인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중도금, 잔금, 첫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계약금 받고 중도금을 넣기 전에
선순위 저당권을 잡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잔금 전에 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선순위인지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중도금 잔금 지급 전에 꼭 등기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 이후에도 등기부 등본을 확인을 하셔야겠죠. 내가 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접수를 했으니 뭐 2, 3일 뒤에 발급을 받아서 나 이름으로 정상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된 건지, 혹시 부족한 서류는 없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전세권을 설정 등기한 이후에 또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전세 계약 같은 경우에는 전세권 그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데요.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일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날이 그 기준이 돼요. 전입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받아둔 그날이라면 그날에 만약에 임대인이 전세권을 설정을 하고 돈을 받았을 경우에는 후순위가 되는 겁니다. 저희가 나중에 그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전세 계약할 때 이 부분을 다시 상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등기부 등본을 발급하는 그 방법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인터넷 등기소 그 사이트가 있어요. 요 사이트 주소인데요. 요 사이트 주소를 입력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대법원,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라고 하는 그 사이트가 나오고, 여기 발급하기, 열람하기라는 그 란이 있어요. 여기를 클릭을 하셔서 절차대로 진행을 하시면 내가 발급받고자 하는 그 주소에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등기부 등본 구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등기부 등본은 이렇게 세 개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표제부, 집 주소를 나타내고 있는 표제부가 있고요. 그리고 갑구, 그 소유권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그 갑구가 있어요. 그리고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 근저당, 전세권, 지상권에 대한 부분이 있는 을구가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표제부부터 보시면 주소와 도로명 주소가 일치를 하는지, 내가 사고자 하는 그 목적물이랑 계약서에 작성된 그 주소, 그리고 등기부 등본이 있는 그 주소가 정확히 일치를 하는지를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갑구, 소유자가 적혀 있는 갑구란을 보시면 집주인에 대한 그 인적사항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소유자가 최종 소유자가 맞는지, 그리고 계약서를 쓰러 온, 계약 당일에 쓰러 온 그 사람이 그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신분증을 봐서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신분증을 보시면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등기부상에 있는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그 사진이 붙어 있잖아요. 조금 오래된 사진이거나 또 과하게 포토샵을 하면 잘 못 알아볼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조금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의 그 얼굴이 남아 있어요. 그런 걸 확인을 꼼꼼히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이제 나오신 분의 계좌 명의, 예금주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등기부상의 소유자라고 되어 있는 그분의 이름과 실제로 나온 사람의 그 이름, 신분증 이름, 그리고 계좌에 있는 예금주의 이름, 이것들이 모두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갑구는 그 소유권에 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압류가 되어 있다든지, 세금을 체납을 해서 압류가 됐다든지, 아니면 가압류가 됐다든지, 내가 돈을 안 갚아서 누군가가 가압류 등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가등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경매가 이제 개시가 돼서 결정 등기가 됐다든지, 이런 등기들도 갑구에 등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꼼꼼히 확인을 하셔서 혹시 재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을 한번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을구란을 보시면 그 근저당권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근저당권을 보시면 채권 최고액이라는 게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근저당권자에게 보장받을 수 있는 그 최고액을 말을 하는 건데요. 그런 금액도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죠.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그 집의 매매 대금이 20억이다. 20억인데 저당권으로 이렇게 10억이 잡혀 있다. 그러면은 그 차액 부분을 우리가 매매 대금으로 삼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금액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 실제 남아있는 채무가 얼마인지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세권에 관한 부분도 등기가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세권도 만약에 잡혀 있다면, 선순위로 잡혀 있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부분은 얼마를 공제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꼼꼼히 확인을 하시는 거죠. 전세값이 지금 너무 올랐잖아요. 그래서 전세를 구하기도 힘들어요. 전세 매물도 없고 구하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전세 가격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 빌라의 매매 대금이 2억 정도인데 채권 최고액이 뭐 1억 9천이 잡혀 있다. 너무 높게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빌라 전세 사기의 매매 그 목적물일 수도 있고, 나중에 문제가 돼서 저희가 소송을 해서 경매를 넘겨야 되는데 그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시세에 대비해서 채권 최고액이 너무 높게 잡혀 있다면 그 물건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 등기부 등본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표제부가 있고요. 표제부에 주소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건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렇게 자세히 나오고요. 언제 등기가 되어 있는지 등기 원인을 살펴보시면 그런 부분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각구를 보시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언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는지, 뭐 93년도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었는지,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 등기부를 보면 소유권이 이전 등기된 적이 없고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 채로 소유자분이 계속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일구란을 보시면 소유권 이외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뭐 근저당이나 지상권, 이런 그 전세권 설정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빨간 줄로 이렇게 그어져 있는 부분은 말소된 부분이에요. 말소된 것이라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일구란에 너무 이렇게 빨간 줄로 많이 그어져 있으면 뭔가 권리관계가 말소됐긴 했지만 복잡한 건물이라고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저당 등기부를 보시면 거의 다 이렇게 근저당권이 말소가 됐고 뭐 해지가 됐고 결국에는 이 근저당 하나의 근저당만 남아 있어요. 채권 최고액이 이렇게 36억 원으로 해서 이 근저당권이 남아 있네요. 그리고 나머지 별다른 사항 없습니다. 이렇게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등기부 등본에 그 열람 일시 그리고 페이지 확인도 꼭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 여기 그 발행일이 있어요. 언제 이 등기부 등본을 발행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2021년 7월 20일에 발급받은 그 등기부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혹시 이전에 발급받은 등기부를 가지고 와서 현재 등기부라고 속이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한 달 전에는 근저당이 잡혀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깨끗하게 되어 있는 등기부 등을 보여주고 실상 현재 이렇게 나와 있는 등기부를 보면 근저당이 이렇게 36억 원이 잡혀 있으면 피해를 입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쪽수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페이지가 나옵니다. 6페이지까지 있는 등기부 등본이에요. 그런데 도중에 뭐 4페이지를 뺀다든지 뭐 6페이지를 빼고 보여준다든지 이러면은 미처 내가 확인할 수 없는, 확인하지 못한 권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발행일과 이 쪽수를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번에 우리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이렇게 보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엄청 큰 돈을 거래하면서 전세 계약을 여러 번 체결하시면서 등기부 등본조차 제대로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나의 전 재산을 이렇게 지켜야 되잖아요. 소중한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이 등기부 등본 보는 법을 몇 차례 한번 보셔서 꼭 숙지를 하신 다음 큰 계약을 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민중 변호사님이 강의 잘 보셨나요? 이번에 전체 강의는 아래 댓글에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요. 꼭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잉클 인생 이막 클래스는요. 우리 40, 50대의 돈, 건강, 외로움 이 세 가지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잉클에 오셔서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분의 거의 모든 고민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없다면 여러분들의 고민을 적어주시면 바로 전문가를 찾아서 강의로 만들어서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